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평기 1조 발표를 맡은 박영우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방송사는 JTBC입니다. 우선 목표를 살펴보자면 JTBC에 대한 기본 분석 후에 프로그램을 간단히 분석할 것이고, 그 프로그램 분석을 기반으로 저희의 기획서를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JTBC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그거는 JTBC의 로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JTBC의 로고 어떤가요? 무지개를 연상케 하는 다양한 색상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 그 다음에 이 글씨체, 이 모든 게 JTBC의 모든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새로움과 다채로움을 이 풍부한 색감으로 표현하였고, 이 두꺼운 글씨체는 시청자들의 신뢰를 나타냅니다. JTBC의 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로고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과 시청자의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JTBC의 비전은 JTBC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대한민국 시청자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으로 다가간다. 또한 나아가 글로벌 시청자에게도 통하는 감동을 강조할 것이다. 새로움과 시청자들에게 새로움을 제공하는 그런 차별성 같은 거를 비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JTBC의 미션, 즉 목표인데요. 목표는 써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즐거움과 감동을 주면서 신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JTBC의 미션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있기에 항상 JTBC는 창조의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항상 모든 것이 방송에 임하고 있으며, 정성과 열정을 갖고 방송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JTBC의 이 운영 방식은 이제 비전과 미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방송의 가치 존중,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을 중심으로 가치 창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공공성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운영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의 깊게 봤던 운영 방식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청자를 위한 방송과 창조 경제의 기여입니다. 시청자가 제작에 참여하여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류 확산에 기여하자라는 운영 방식을 JTBC는 갖고 있으며, 4번, 4번, 5번도 묶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좀 조직을 전문화하여서 좀 구체적으로 짜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청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미 국가 발전에 기여, 한류를 확산하고 국가에 기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런 이제 모든 방송사들이 추구하는 말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운영 방식 되겠습니다. 경영 방식에 이어 이제 JTBC가 추구하는 방향, 기존보다 더 좋은 콘텐츠,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를 JTBC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던 프로그램 포맷과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이것이 차별화되고 색다른 방송을 통하여 시청자들의 다양한 니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죠. 그럼 JTBC는 이런 새로운 걸 누구를 타겟으로 했냐? 2040으로 하게 제가 2040 세대를 공략으로 했어요. 이게 20대와 49 사이를 뜻하는 그런 세대인데요. 이런 세대들의 시청률은 광고주들이 광고 구매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삼고 있으며,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대예요. 지금 우리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 방송 클립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세대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시청자 분석을 좀 해왔는데요. 이게 18년도 시청자 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20대 4위에 있고, 30대 4위, 40대 4위, 나머지는 안 보고 있는데, 어쨌든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년도 시청자 수인데 똑같이 5위, 4위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40대 세대들은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이제 주 시청자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 분석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기획서를 살짝 언급을 하고 가자면, 저희는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JTBC의 비전에 제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JTBC 어떤 예능이 있었냐 간단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프로그램 많이 나올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제 조기 축구계 전설이 되겠다 하는 성장 스토리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산다. 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살짝 일탈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관청 예능 프로그램인 해방타운,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아는 형님.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일탈 관련된 일탈이죠.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퓨전 음악입니다. K-팝의 국악을 퓨전시켜서 만든 특이한 경영 프로그램을 JTBC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콕방 이제 요리 경연 대회죠. 그 외에도 세레머니 클럽, 내가 키운다, 뭐 이런 방구석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에서 뭘 말하고 싶으냐? JTBC가 저희 비전이 뭐라고 했었죠? 차별성 강조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JTBC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일탈 혹은 연예인들이 다른 스포츠 직종에 얽히지 않는 살짝 그런 차별성과 일탈, 그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JTBC의 비전을 이런 예능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봤느냐? 저희는 그중에서 서바이벌 예능,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자, 풍류대장, 아까 말했던 국악과 K-팝을 퓨전한 그런 경연대회죠. 히든싱어, 모창 가수들, 여러 이제 일반인들도 오고 하는 그런 경연대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JTBC가 어떻게 이제 경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느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성과 전문성입니다. 먼저 색다른 프로그램의 포맷과 구성입니다. 써있는 대로 이제 크로스 오버 음악 장르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성하였습니다. 풍류대장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국악과 K-팝의 퓨전, 그런 식으로 차별성을 두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뭐 쿡방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K-팝 위주의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걸 벗어나서 이제 요리에도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할 거는 전문성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런 경험을 말할 수 있느냐? 무려 9년 동안 히든싱어를 방영했었고, 팬텀싱어를 총 4개의 시즌, 그리고 싱어게인은 곧 시즌2 방영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JTBC는 경영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가 가득한 그런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JTBC가 이제 다른 숨어있는 영재들을 향해서 이제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차별성을 둔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는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다채로움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새로운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바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가진 마술입니다. 마술과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조합, 그다음에 현재까지 마술을 주제로 하는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전무했습니다. TV조선인가 거기에 노홍철과 최현우의 이제 그런 마술 버라이어티 쇼 정도 말고는 메인으로 있었던 마술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전무하고요. 나와봤자 이제 스타킹에서 가끔 조금 나오는 정도로 이제 마술이 그렇게 흔치 않은 저희 그런 방송 주제 장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술을 주제로 기획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I Got The Magic, 저희 기획서 I Got The Magic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원이 직접 디자인한 방송 로고입니다. I Got The Magic은 전국의 프로 마술사들을 모아 예선, 본선, 결승전을 거쳐 최고 마술사가 될 주인공을 찾고, 그 주인공에는 상금이 주어지는 신개념 마술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일자는 매주 금요일 21시부터 22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JTBC가 지금 평일 밤 예능 라인업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설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타 방송사의 이제 경연 프로그램을 비교해 봐도 모든 프로그램이 21시에 시작하거나 혹은 그 이후 22시 이후에 시작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한번 집중 공략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방송 진행할 이제 MC 및 심사위원을 구성해 보았는데, 먼저 전현무 MC를 진행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JTBC 쌓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하우와 쌓이는 노하우와 함께한 산 증인인 사람이 바로 전현무입니다. 보시면 히든싱어, 팬텀싱어, 슈퍼밴드 등 다양한 MC 경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저희 MC로 선정하게 되었고, 심사위원은 3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술계 대표 주자죠. 화려한 퍼포먼스를 가진 심사위원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그리고 그와 양대 산맥을 가진 이제 일루미네이터, 살짝 환상, 트릭 같은 거 주로 그런 거 위주로 마술을 하는 이윤결 마술사를 심사위원으로 잡았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컨셉의 쇼, 뭐 과학대 마술, 뭐 그런 다양한 여러 쇼를 기획하고 유튜버도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니키를 심사위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재빠른 손놀림과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한 속임수를 써서 이제 누군가 마음을 황홀하게 훔치겠다, 마술 퍼포먼스로 서바이벌 대결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I got the Magic은 기존 예능 소재로는 드물게 쓰인 마술이라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청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대결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마술의 세계에 좀 더 발을 들일 수 있게 하고, 좀 시청자 참여형으로 시청자 참여형, 이제 시청자 투표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시청자 참여형으로 출연자와 시청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작 일정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마술사 개견되니까 마술사가 있어야겠죠? 마술사들은 주로 엔터테인먼트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물론 공지를 여러 방식으로 할 거지만 저희가 뭐 직접 콜을 넣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해서 여러 마술사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선이 먼저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실내 오디션장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1차 예선은 이제 제작진이나 마술 관련 전문가들, 최근에 마술학과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추세죠. 담당 관련 교수들이나 섭외를 해서 간단한 오디션을 치를 예정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2차 예선도 치러질 예정인데, 2차 예선은 이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간단한 마술 같은 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선 심사 기준도 저희가 정해놨는데, 참신함과 연출력, 소통 능력, 마술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퍼포먼스 쇼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를 중점으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선의 예시입니다. 이제 보시면 K-pop 스타의 스튜디오나 뭐 쇼미더머니 스튜디오가 보이시죠? 심사위원이 앉아 있고 작은 무대에서 마술사들이 공연을 합니다. 규모가 크면은 규모가 좀 많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적을 경우에는 K-pop 스타 초창기 때 보시면은 작은 사무실에서 진짜 오디션 보듯이 심사위원대 한 명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메인 방송 본선입니다. 본선은 이제 무대가 준비된 큰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1차전에서는 참가자가 다양한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룹을 형성합니다. 선택한 카테고리 주제에 맞게 무대를 연출하고, 여기서 탈락자를 선정을 하고, 뭐 생존자는 말 그대로 그냥 2차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에 무엇이 있냐? 뭐 클래식, 간단한 동전이나 카드 마술도 다 아시는 거, 그런 거 있고, 생활, 펜, 바지, 고무줄 이런 거로 충분히 마술 가능합니다. 다양한 마술도 실제로 유튜브에 존재하고요. 혹은 또 매니플레이션, 스테이지의 특정 소품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마술. 이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탈리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해내는 심리 마술입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이제 본선을 치를 예정이고, 아래 심사 기준은 특색과 표현의 주제에 맞게 뭐 이제 심사위원이 봐서 그 평가가 60% 정도 들어가고, 시청자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 40%가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나 뭐 그런 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선은 본선 1차, 2차의 경우 좀 앞에 있는 본선의 경우는 그냥 심사위원 위주의 점수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 본선입니다. 특정 물건을 각자 선정해 이제 활용하는 마술 진행인데요. 이제 이게 살짝 첫 번째랑 겹칠 수도 있기는 한데, 카테고리나 물건이 살짝 다른 거거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마술이 이제 지칭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자기가 각자 자신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자 마술에서 뭐 절단 마술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동전을 이용한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고, 카드를 이용한 심리 마술도 있고, 각자 제각기 강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2차 본선을 이제 특정 물건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차 본선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마술 무대 연출을 골랐는데요. 예를 들어 개그맨이 파트너가 됐으면은 마술사와 개그맨의 마술 대결을 펼칩니다. 마술사는 화려한 마술을 보여주고, 개그맨은 마술인 척하는 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휴지통에서 휴지를 막 뽑는데 휴지가 생겨나는 마술인가 그냥 자랑스럽게 따다다는 그런 식의 연출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본선은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만약 실시가 된다, 어떤 무대에서 진행될 거냐 보시면은 아메리카 갓 탤런트가 진짜 제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무대 뒤에 시청자들이 있고 앞에 심사위원이 있고 큰 무대에서 마술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기 마술을 보여주고 이제 평가하는 방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예시가 될 것 같고, 1차 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워크를 좀 위주로 볼 테니까 이렇게 팀 위주로 방송이 진행될 것 같고, 좀 보여주면서 화합을 좀 중요시할 것 같고, 2차 본선 경우는 물건이 이제 메인이니까 여기 보시면 물건과 이제 마술사들이 어떻게 마술을 하는지 그걸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파트너의 화합을 이제 강조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마지막 결승입니다. 결승은 이제 그 참여자가 하나의 쇼를 기획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드라마 만들기, 마술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위기, 감동, 기쁨의 순간들을 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직접 무대를 선정을 통한 특색 있는 마술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스튜디오에서 이런 마술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장소를 필요로 한다 하면은 VCR 이제 영상 송출을 통하여 이제 원거리 경으로 이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영장에서 하는, 물 위에서 하는 이런 수중 마술 같은 것도 방법 중에 정말 유명한 마술이죠. 저희의 이제 방송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촬영 및 편집 구성입니다. 저희가 준비할 거는 바로 VCR입니다. 서바이벌 대결뿐만 아니라 마술사별 중간 준비 과정 에피소드,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많이들 나오잖아요. 경연대회 하면은 이런 노력이 있었다, 이런 연습이 있었고, 이런 실수가 있었다, 뭐 재밌게 그런 꾸며낸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VCR 영상들을 준비할 것이고, 그다음에 마술의 신비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자막, 긴장감 넘치는 표현할 수 있는 굵거나 격동적인 자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대결 구도입니다. 1위, 2위에서 다투던 마술사들의 관계를 강조한다거나 서로 비슷한 마술을 보여주는 특기가 비슷한 마술사들이 대결 구도를 붙여 누가 더 최고다라는 식의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를 꾸며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제 출연진 섭외, MC, 심사위원, 마술사 등등 출연진 섭외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저희가 보면은 스튜디오가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튜디오 비용이 정말 큰 돈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촬영 장비, 조명 등 스텝 지원비가 필요할 것이고, 촬영 장소 대여비, 아까 보시면 마술쇼 기획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연습장이라던가 해서 다양한 촬영 장소가 대여할 예정이고, 우승할 경우에 주어지는 우승 상금과 그다음에 각종 마술 소품 같은 거 준비 비용들이 주요 예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요 시청자층입니다. 아까 JTBC 시청자들 분석했을 때 나왔었죠. 20대에서 40대 세대를 주로 공략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강철부대, 쇼미더머니 등 다양한 경영 프로그램들이 이 세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전적이 있고, 이 세대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예능 경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여서 저희는 메인 타겟을 이들로 잡았습니다. 사회적 기대 효과입니다. 기존 예능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마술이라는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소재의 예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JTBC는 아까부터 비전에서 강조했다시피 차별성과 새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마술이라는 장르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형적이지 않은 다양한 대결 구도와 주제, 또 시청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여 시청자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할 것이고, 마술이 프로그램의 주가 되어 시청자들이 마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배급 효과들을 정리했는데요. 저희는 배급 효과를 유튜브를 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부분에 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티저 광고가 유튜브에 이제 선 공개되고 있죠. 요즘 보시면 뭐 스브스도 많이 나오고 뭐 JTBC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클립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또한 그런 스피노프, 아까 VCR 같은 거 준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VCR 같은 거를 만약에 모아가지고 다른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제작까지 노려보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예정입니다. 또 사실 마술사들이 사실 다들 언더그라운드 좀 모르는 마술사들 많으시잖아요.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간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희는 JTBC 스튜디오 소속 룰루랄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인지도가 낮은 마술사를 조금 섭외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대중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지도를 보여주고 이제 본선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간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방송 홍보 효과도 충분히 가질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JTBC 플레이의 프로그램 홍보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일종의 JTBC 굿즈샵입니다. 굿즈샵. 2층에는 이제 굿즈샵이 있고 3층에는 스튜디오가 있는 그런 식인데, 요즘은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이런 굿즈 같은 것도 많이 구매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굿즈들을 마련하고 3층에서는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시청자들이 직접 그런 경연 프로그램에서 봤던 간단한 마술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튜디오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참가자들이 짧은 마술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오프라인 공간 모두 경험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렇게 전략적인 배급 효과를 마지막으로 JTBC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JTBC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JTBC의 비전에 맞게 아이가 더 매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